예, 좋은가정병원 암센터 혈액종양내과에 근무하는 부원장 주영돈입니다. 딱딱한 진료실이 아닌 스튜디오에서 영상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예, 아주 혈액종양이라면 종양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거부감을 많이 가집니다. 근데 실제로는 혈액질환과 종양질환을 담당하는 내과의 전문 과목이 되겠습니다. 혈액질환이라면 빈혈이라든가 혈소판 같은 이런 양성질환도 있고 또 혈액에서 유래되는 악성종양인 백혈병, 림프종, 골수종 같은 게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종양성 질환, 우리 체세포에서 유래하는 폐암이라든가 위암이라든가 대장암 같은 이런 고형 종양을 같이 보는 그런 내과의 진료 영역이 되겠습니다. 예, 외래로 온 환자들 보면 거의 90% 이상 굳어서 들어옵니다. 굉장히 경직된 모습으로 들어와 가지고 진료실에 와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보면 참 제가 굉장히 환자들한테 어떤 말로 이 환자들의 마음을 열어주면서 대화를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가끔 우리 환자분들에게 이제 진료에 관련된 내용을 마치고 나서 환자분에게 이제 그 인사말을 할 때 제가 예, 다음에 또 봅시다, 자주 보입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걱정을 합니다. 뭔가 또 재발이 곧 되고 뭐 이런 나쁜 쪽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절대 우리 종양내과 의사들이 자주 보입시다 하는 말은 환자분의 치료를 잘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환자분들이 병을 재발하기 때문에 자주 보자는 것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받아 주십시오. 예, 진단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만약에 방금 우리 말씀하신 그런 어떤 임상 소견이 있게 되면 저희 이제 클리닉을 방문하셔서 간단하게 혈액을 한 2-30cc 뽑아가지고 단순 혈액 검사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혈색소라는 걸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혈색소가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해서 남성은 13, 여성은 12g/dL 이하로 감소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빈혈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혈은 크게 제일 흔한 게 철분 결핍성 빈혈입니다. 예, 제일 흔하고 대개의 경우 이제 여성의 경우 생리라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혈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빈혈이 많이 오고요. 그럼 여성이 아닌데 철분 결핍성 빈혈이 오면은 우리가 종양이라든가 이런 어떤 출혈성 위장관 질환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해서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걸 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또 영양 결핍성 빈혈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비타민 B12라든가 엽산 결핍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좀 많은 경우가 이제 어떤 흡수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또한 검사를 통해서 왜 이런 흡수 장애가 생기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와 병행해서 엽산이라든가 비타민 B12를 공급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잘못 알았죠. 악성 빈혈이라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 악성 빈혈이 아니고 재생불량성 빈혈입니다. 이 경우는 골수에서 피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원인은 지금 면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원인이든가 면역이 활성화되면서 내 골수 세포가 면역 세포에서 파괴됨으로써 아무런 피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재생불량성 빈혈이 실제는 백혈구, 혈소판 다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재생불량성 빈혈이 치료가 안 되면 사망하는 원인은 감염과 출혈입니다. 결국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빈혈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빈혈이 악화돼서 나빠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런 재생성 불량성 빈혈은 젊은 나이에 많이 옵니다. 젊은 나이에 오게 되면 골수식을 해야 되고 만약 고령에 오게 되면 면역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외에 이제 골수 자체 문제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빈혈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다발 골수 정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거의 다 회피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되거든요. 환자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허리가, 골수 검사를 하면 허리가 아플 것이다. 그래서 척추에서 뽑는 줄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골수 검사를 이제 골수다 보니까 우리 머리, 두개골에서 뭔가를 뽑아낸다 생각해가지고, 예.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검사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골수 검사는
두개골이나 척추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엉덩이, 골반뼈에서 하게 되고 저희들이 충분히 마취를 해서 하기 때문에 후유증이나 고통 없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시간도 5분 내지 10분이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믿고 받아주십시오. 예, 다발성 골수증 환자가 요새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일 흔한 게 요통, 허리 통증입니다. 근데 허리 통증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허리 통증은 좀 다릅니다. 이 다발골수증의 허리 통증은 움직이지 않으면 통증이 별로 없고 움직이면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낮 시간대는 우리가 아프니까 본인 자세를 잘 잡아서 통증이 별로 안 오도록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밤에는 주무시다 보면 우리가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통증이 와서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형적인 허리 통증, 이게 제일 흔한 증상이고요. 또 빈혈이 동반되다 보니까 이제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잘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프 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스윙을 세게 해가지고 허리가 삐걱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뭐 드물지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골프 치고 나서 허리가 아파서 저희 이런데 방문을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골수증이 발견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예. 예, 다발성 골수증은 평균 연령이 70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 분들에게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뭐 최소 뭐 50 이상, 많게는 한 80세, 그래서 평균이 70세니까 비교적 장년층 내지 노년층의 대부분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다발골수증이 이제 뼈의 병적 골절입니다. 압박골절이라고 하는데 뼈가 약해지면서 이제 눌러지는 거죠. 그래서 오는 골절이다 보니까 뭐 이게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골절이 빨리 심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다발골수증도 치료를 하는 게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많긴 하지만 약물요법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건강보조식품을 혈에 좋다고 같이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이 건강보조식품과 항암치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약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을 함부로 드셔서는 안 되고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하고 복용을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뭐 림프종이 특징적인 게 보면은 이렇게 목이나 겨드랑이, 서예부라고 하죠. 사타구니 쪽에 뭔가 이렇게 만져집니다. 만져지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만져지게 되면은 이게 뭘까 하고 뭐 일단 병을 많이 오는데 가장 흔한 거는 림프절 종대로 해서 이런 종괴 덩어리가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만져지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무통입니다. 만약에 이 결절 종괴를 만졌을 때 통증이 있으면 이거는 염증이지 림프종일 확률이 별로 없고요. 통증이 전혀 없는데 만져지고 그리고 양쪽, 한쪽이 아닌 양쪽에 만져지는 경우는 림프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우리가 이제 열이 난다거나 또 밤에 식은땀이 난다거나 원인 모르게 뭐 특별하게 다이어트도 하지 않는데 본인이 체중이 한 3 내지 6개월 만에 10% 이상 체중이 감소하면 반드시 이런 림프종을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림프종은 지금 뭐 이렇게 젊은 분들도 많이 걸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도 걸리고 이랬는데 평균 이것도 한 60세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년층이 많지만 그래도 젊은 층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림프종의 치료의 핵심은 이분이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은 대부분 나이가 젊기 때문에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이라는 치료를 통해서 완치의 길로 가게 되고요. 그 고령자의 경우에는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을 하기에는 체력적인 부담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보다는 이 유지요법, 좀 초치료 후에 좀 약화된 치료를 가지고 이제 잘 조절을 해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림프종하고 친구가 되어서 좀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뭐 구충제 안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한테 온 환자들이 구충제를 물어보면서 이제 구충제 효과 있냐면 이미 다 먹고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태반이었고요. 그래서 물론 이미 결론도 다 났고 실험을 다 해봤지만 구충제는 전혀 이런 우리
암 쪽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서 암이 의심되거나 암의 진단을 받은 분들이 구충제를 먹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리 먹고 온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암 환자 중에 구충제 안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충제가 바닥이 났습니다.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사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약국에도 하나도 없었고, 뭐 진짜 구충제를 먹어야 될 사람들은 정말로 아무도 못 먹고 그런 어떤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CAR-T 치료는 면역세포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그 암을 공격하는 T 림프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T 림프구가 딱 선택적으로 내 몸에 있는 암에 공격할 수 있도록 내 몸에 있는 T 림프구를 이제 혈액에서부터 채취를 해서 이거를 내 몸에 있는 암세포하고 같이 2주 정도를 배양을 해가지고 이 내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T 림프구를 몸에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넣어주게 되면 이 T 림프가 몸에 들어가서는 그 암, 그 자기가 2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딱 익힌 그 암만 공격해서 다 없애주기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에 불응성암, 전혀 치료가 되지 않았던 그런 암에서 한 30에서 40%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건 획기적인 치료제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이 소아에는 암이 없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소아가 뭐 위암이 걸리겠습니까? 폐암이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아에는 유일한 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백혈병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소아에서 암이 걸렸다면 거의 다 백혈병이다 보니까 소아 혈액암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이 백혈병의 평균 연령은 아까 말했죠. 65세에서 70세입니다. 굉장히 노령층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백혈병은 염색체 이상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 기간이 길어질수록 염색체 이상이 올 확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노령층에서 고령층에서 백혈병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 백혈병은 옛날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고 백혈병 걸리면 다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제 뭐 내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990년대 글리백이라는 기적의 약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게 표적 치료제입니다. 이게 이제 만성골성 백혈병의 원인이 되는 그 인자에 가서 이 표적 치료제가 작용하게 되면은 이게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성골성 백혈병 환자는 거의 97%, 98%가 완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표적 치료제의 위력인데 이 만성골성 백혈병에 쓰던 표적 치료제 비슷한 것들이 지금 이제 급성골성 백혈병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고 그래서 뭐 이전에 우리가 치료할 때 보면은 굉장히 힘든 세포 독성 항암제, 뭐 구토, 탈모, 뭐 엄청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들이 이런 표적 치료제를 같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치료도 굉장히 좀 독성도 줄어들고 치료 효과도 탁월해져서 완치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통틀어서 이야기한다면 60-70%까지 봐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제는 백혈병은 제 생각에는 뭐 불치의 병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완치로 가고 있는 병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